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전산세무 2급 4월 10일 시험 대비 테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하고 있는 순서죠. 자, 이번에는 59회부터 쭉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회를 준비해 주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모두 힘내시고, 자, 이거 일반 점표 입력에 이어서 지금 메인 매출표 입력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테마 학습을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연말정산 뭐 이런 테마를 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결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테마 학습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회 메인 매출표 들어갈게요. 자, 59회 주식회사 태양입니다. 592번 회사 코드가 되겠고요. 5월 25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대응으로부터 원재료 1000개, 수량 단가가 있으면 수량 단가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매입하고 라고 돼 있고요. 어서 한번 끊어주시면 원재료 매입이구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영세율 매입인가 봐요. 자, 그러면 일단 52번 매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품명은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고, 밑에 틀이 있긴 한데 제가 좀 밑에 틀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정렬이 안 돼서 그냥 할게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가는 곱하기 2만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얼마가 되겠죠? 이게 2천만원이 되겠죠? 2천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0입니다. 없죠. 부가세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웅이 되겠고, 이렇게 저는 안 봐도 다 하죠.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여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 혼합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런데요. 국민은행 기업 구매 자금 대출 만기 6개월 단기 차입금입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단기 차입금? 대출이잖아요, 대출. 대출이고 만기 6개월이래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에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매자금 대출을 많이 사용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옛날에 전산세무 1급 시험에는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전산세무 2급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나오고 또 이 뒤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단발성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분개를 할게요, 여기서. 자, 일단은 원재료를 구입을 했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그냥 원재료입니다. 차변에 부가세도 없어요. 그죠?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단기 차입금 하시면 됩니다. 예,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같은 금액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중요한 게 있죠.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이 국민은행 구매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요거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을 안 바꿔서 틀린 애들도 많았고요.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이제 몰라갖고 몰라요. 미지급금한 친구들도 있었고 외상매입금한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자, 요거 잊지 마시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는 거,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구매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물품 같은 걸 구매를 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기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때 은행하고 약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먼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구매자금 이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카드, 구매자금 카드, 그러니까 구매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을 제출하게 되면 그걸 대출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제도를 기업 구매 자금 카드 또 기업 구매 카드 또는 이제 구매자금 대출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매자금 대출이라는 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대출 받는 것처럼 입력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메인 매출표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5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번 영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2천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대웅이 되겠습니다. 대웅.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 혼합. 원재료는 그냥 납두면 되겠죠. 대변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되겠고, 이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국민은행이다라는 거, 요것만 자 분계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국민은행 거래처가 국민은행이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6월 7일 보겠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거 수출인데 문장이 되게 많죠. 근데 쫄 게 없는 게 그냥 이제 제가 형광펜 칠한 것만 바짝 보고 정신 차리시면 돼요. 일단 거래처는 됐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이제 오늘이죠. 이 당일날 미화, 미국 달러를, 10,000달러를 보통예금으로 바꿔라고 돼 있어요. 직수출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달러를 보통예금에 받고 직수출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보통예금으로 다 지금 받은 거죠.
받았는데 $10,000를 이제 보통 예금을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환전을 직접적으로 지금은 한 게 그죠? 얼마가 될까요? 그죠? 그 1,100원을 지금 다 환전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고 이후에 외국한 은행에서 이제 원화로 환전하였다 이제 요 뒤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은 뭐 환전에 대한 그 거래는 생략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요 날짜 환율만 계산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선적일이 6월 7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7일 환율 이거 1,100원이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16번 수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자, 그 다음 수량 단가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00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1,100원이 되니까 1,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는 없고요. 공급처명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사 됐고 전자는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7월 15일날 이제 돈을 원화로 환전했다고 돼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생략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당일날 이제 흔히 이제 외상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상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전부 다 보통 예금 받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계를 혼합으로 일단 들어가고 보통 예금 받은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은 그리고 구분이 이제 1번이 되겠고 뒤에 내용을 보면은 빌 오브 레딩 그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에 의해서 확인된 선적일이 6월 7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7일 환율자 제가 6월 7일자 환율을 제가 적용을 한 것이고요. 자,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는 차변의 보통 예금 1,100만원 그쵸? 이제 대변에 이제 제품 매출 1,100만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 7월 15일 날이 있어갖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환전을 사실 안 했기 때문에 매출은 이쪽으로 잡는 건데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생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생략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환전을 했다고 하면 얘기가 좀 틀려져요. 근데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고 여기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날짜 6월 7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수출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금액이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1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 들어가서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월 20일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 세금계에서 그린 문제인데 요즘 문제에 비해서 옛날 문제가 쉽기는 쉬워요. 사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뭐 전산회계 1급에서는 나올 문제인데 매입 매출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출 공급자 보관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작성일자가 6월 20일 공급가액 세액 나와 있고 품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냥 보고 입력을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매입 매출표 자 띄우고 입력을 바로 하겠습니다. 날짜 6월 20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이 11번 과세 매출 되겠죠. 11번 과세 매출. 자, 그리고 품목은 그냥 제품이라고 그냥 쳐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습니다. 1,200만원 그냥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태양이니까 세원상사한테 팔았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전자 여부 여 체크해 주시고 혼합 분계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400 나머지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미수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요즘 전산회계 1급 트렌드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6월 25일 이번 문제는 이제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가 전산세무 2급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하는데 나올 때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이 문제도 사실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틀렸던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좀 이렇게 많이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회차 때 잘 못 보던 유형이다 보니까 자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매입한 원재료 중에서 자 원가가 60만원 원가가 60만원 내가 사온 가격이 지금 이제 취득원가 장부상 금액이 60만원인데 판매가가 88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겠죠. 판매가라고 하면 이제 부가세 포함이냐 아니면 부가세 별도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부가세 포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80만원이고 부가세가 8만원이라는 뜻이에요. 매출처인 동양의 접대용으로 제공. 자, 매출처 접대비로 썼다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간주 공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이겠죠.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더군다나 간주 공급의 기본적인 요건은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갖다가 그쵸?
그 자계, 사폐 그런 용도로 썼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간주공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은 이제 14번 건별이 되겠습니다. 간주자 들어가는 거,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세법에서 간주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건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원재료? 원재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원재료 또는 사업상 증여도 좋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80만원입니다. 여기 88만원 입력해야지 쪼개지죠.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입력하시면 되겠고, 어디에요? 동양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이게 혼합 분계가 되는데요. 왜 혼합 분계인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8만원이 뜨고 아마 제품 매출로 8만원이 80만원 뜰 겁니다. 그 제품 매출을 원재료로 바꿔주세요. 왜? 내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원재료를 그냥 제공했으니까. 근데 원가에 제공했다는 거죠. 원재료를 원가에. 자, 그리고 여기서 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원재료의 적용가 적용 8번 타개정 대체입니다. 왜 타개정 대체냐? 원재료 B가 돼서 제공품에 갖다 제품 매출 뭐 이렇게 제품에 갖다 제품 매출 가는 이러한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삐딱선을 탄 거죠. 지금 접대비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는 타개정 대체가 되겠고요. 자, 우리 이제 접대비가 있어요. 옛날에 전산세무 1급에 간주공급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전산세무 2급으로 내려왔네요.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인 68만원이 접대비가 되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니까 그 토해내는 부분까지도 접대비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내가 60만원 주고 사온 거니까 60만원에 대해서만 접대비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부가세까지 내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관련 계정하고 연관지어서 접대비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주공급이 특히나 이래요. 예, 그렇다는 얘기고, 그 자계사폐 중에 자가공급 중에서 왜 그게 있었죠? 우리 원가로 계산하는 거 뭐가 있었죠? 그 판매 목적 타섭상 번출 그거 하나만 원가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요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6월 25일 되겠고요. 14번 건별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원재료 또는 뭐 간주 공급하셔도 상관없어요. 88만원 입력합니다. 그럼 쪼개지죠. 자, 그 다음에 동양이라고 거래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동양도 소지석이네? 거래처가 소지석이 또 나왔어요. 아까도 소지석이었는데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네. 자, 분계는 혼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이제 원재료가 나간 거고, 원재료에 대한 적용가 이제 적용 8번 타개정으로 대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60만원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의 접대비 이렇게 68만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 좀 한 번씩 훑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6월 30일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전산액이 1급스러운 문제인데 51번 매입이에요. 왜냐하면 88로부터 원재료 공급가액 1200만원 부가세 별도로 매입하고 전자세금 빚을 받았다. 51번이죠. 그 다음에 대금은 5월 16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선급금이 이게 친절하게 나왔죠. 근데 5월 16일에 지급한 선급금을 이렇게 나오고 금액이 안 나오면 이제 조회를 해야 되겠죠. 해당 날짜로. 아니면 뭐 금액도 날짜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예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원재료가 품목이 되겠고요. 상당히 전산액이 1급스럽죠. 1200만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뭐 120만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자, 공급처명은 뭐 그냥 88로 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세금에서 맞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이죠.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120만원 이렇게 가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 금액은 얼마다? 120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으로 계약금을 이제 지급한 거를 빼주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대변에 빼주신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어렵지 않죠. 바로 입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를 해주시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6월 30일 되겠고요.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네, 원재료라고 품목을 하시면 되겠고, 수량단가 건너뛰고요. 공급가액은 1200만원, 부가세 120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여부에 여체크 하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선급금을 먼저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가 아니라 벌써 다 했죠?
자, 다음 회차는 58회 되겠습니다. 58회 준비해 주시고 바로 58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 58회 주식회사 제인 582번 회사 코드 2월 25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문제를 풀다 보면 현금 영수증하면 무조건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깬 아주 대표적인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돈은 이제 우리가 보통 현찰이 없으면 계좌로 싸주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허를찌로 들어간 문제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요즘 트렌드하고 부합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꼭 현금만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현금 영수증은. 자, 보시면 2월 25일 자, 보세구역에는 원재료 운반에 대한 운반대금, 이거 원재료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운반비가 아니죠. 55만원 부가세 포함을 유념하시고 천일 화물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61번 현과가 되겠고, 이건 운반대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운반대금. 항상 이 금액 앞에 있는 것이 품명이에요. 대부분. 수량 단가는 없고요. 우리 공급가액에 55만원 입력하면은 쪼개집니다.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쪼개지고요. 우리 공급처명이 있습니다. 공급처명은 그냥 천일 화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아니죠.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분계는 혼합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왜요? 보통예금이잖아요. 얘는 아니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재료는 가만 놔두세요. 원재료. 잠깐만. 부가세 대급금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죠?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제 처음엔 부가세 대급금을 먼저 5만원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가 50만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대변에 우리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금액이죠. 이게 이제 55만원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 뭡니까? 꼭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또 많은 학생들이 현금으로 처리했던 학생들이 많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꼭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2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번 현과, 그 다음에 운반대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5만원 입력하면 쪼개져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일화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원재료는 납두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을 갈게요. 2번 문제. 네, 이제 2월 28일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가 우리 이제 64회인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볼까요? 그때는 이제 단기 할부 판매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가 단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이제 3단 비교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온 건데, 이번 문제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긴 있어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고, 왜 오류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태연의 제품 3억 원을 부가세 별도를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를 했대요. 예. 자, 그리고, 그럼 이제 2016년 2월 28일 제품을 인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인도 조건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회수 도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 있죠. 찔끔찔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요것만 이제 공급가액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법은 이게 맞습니다. 예. 7,500에 750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이라고 하면 되겠고, 품목은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됐고요. 공급처명은 뭐 주식회사 태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에서 이거 맞습니다. 분계는 이제 혼합이 돼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 이제 상관없고, 대가의 박분을 받기로 한 때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고 보통 예금 입금되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데라면 부가세법하고 회계 기준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7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제품 매출, 그렇죠. 7,500. 이게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또는 뭐, 그죠. 회계 처리는 이제 뭐 당사는 중소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부가세법상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줬으면 좋았는데,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저기 문제 앞쪽에 보면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그쵸. 누가 따지고 들어오면은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예, 이게 틀린 건 아닌데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예, 정답으로 일단 됐으니까 가고요.
보통 예금은 그래서 두 개 합친 금액 이렇게 가주는 게 공식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 부분만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요 부분만 이렇게 일단 홀딩을 해 놓으시고 자 일단 스킵을 해 놓으시고 이론 내용 한 번만 잠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할부 판매에 대해서 이제 단기 할부 판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 판매가 있었죠. 그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회계 처리하는 회계 기준하고 부가가치세법하고 서로 이제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기 할부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도 기준이 되겠고요. 장기 할부의 경우에도 이제 원칙은 인도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회수도래일 기준을 적용한다. 뭐만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실 대부분의 전산세무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회사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기는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 알고는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했었죠. 역시 부가가치세법도 인도 기준이고요. 이게 중소기업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회수도래 기준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상단부엔 이렇게 입력하고 하단부에 이렇게 입력할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한 거고 우리 문제에서는 역시 회수도래 기준이나 이제 이렇게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가 7,500에 750 밑에가 이제 7,500에 750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기준은 이제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입력을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2월 28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제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역시 3억 원이 아니라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다니까 7,500, 750 이게 맞고요. 자, 거래처는 태현이 되겠죠. 태현에다가 이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이죠. 혼합. 전자하고 혼합입니다. 자, 혼합 제품 매출 그냥 납두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을 갈게요. 3번. 자, 3번 문제 3월 20일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벙찐다고 하죠. 이 벙찌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판촉 부서에 금강기획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계약금, 뭐 어쨌든 계약금, 선급금이라고 하죠. 계약금 미리 주면 440만 원 부가세 포함을 카드로 결제했대요. 예를 들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5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57번 카드과세.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계약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계약금.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는 건너뛰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이 이제 400만원. 이제 카드 57번 카드라고 입력하고 440을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이제 400과 40이 쪼개집니다. 공급 처명은 이제 금강기획이 되겠죠. 뭐 이건 뭐 그렇고요. 전자는 관계없고 분계는 카드로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카드. 그리고 카드 거래처는 어디예요? 현대카드죠. 현대카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40만 원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이 됩니다. 광고 선전비 절대 아니에요. 요거 실수하면 안 돼요. 계약금을 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거 계정가 한번 바꿔줘야 돼요. 일단 바꿔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금액이 되겠고요. 이쪽에서 이제 우리 거래처가 현대카드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아마 이따가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력하는 거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입력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3월 20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번 카과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이라고 쳐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이제 440만 원 입력하면 쪼개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금강기획이죠. 여기까지 금강기획이라고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신용카드사는 이제 현대카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분기에는 이제 4번 카드로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이쪽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본 세팅이 미지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지급 비용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급 비용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잊지 말아 주세요. 글씨 쓰기 힘들다.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거래처가 맞게 바뀌었는지 간혹가다 이게 거래처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5일 불공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공제가 된다면 51번,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54번 불공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뭐다? 세금 계산 수치 이게 먼저예요. 자, 보면
본사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한 토지, 어쨌든 토지를 산 거죠. 그 다음에 자, 토지 정지 비용. 정지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정지 스톱 이게 아니라 예,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하는 것이 정지 비용. 그리고 이름이 평탄산업이라 되어 있잖아요. 평탄.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 비용. 자, 여러분 정지 비용, 토지의 취득원가, 구건물 철거 비용 이거 뭐예요? 모두 건물과 관련 없고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죠. 이거 회계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2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 수취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랑 관련된 내용은요, 요 문제를 풀고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54번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품목은 뭐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정지비용, 그 다음에 정지비용 등이라고 하죠. 뭐 정지비용 등. 문제가 좀 지저분하네요. 그 다음에 3,200만원 공급 가액이죠. 별도라고 했으니까 부가세 320. 좋아요. 공급 처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이건 이제 그 어디야? 평탄산업이 되겠죠. 평탄산업.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은 불공제 사유가 몇 번입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니까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의 취득원가는 3,520만 원입니다. 3,200에서 320만 원 합친 금액이 되겠고요. 모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입력까지 하고 토지의 취득원가에 관련된 내용들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날짜 3월 25일 되겠고요. 54번 불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정지, 비용 등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냥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름 쓰셔도 돼요. 사실 품목은 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3,200만 원 부가세 별도. 자, 평가 범위는 아니라서 그래요. 사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거래처가 이제 평탄산업이죠. 예, 평탄은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거는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확대 좀 해드릴게요. 6번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이다. 요거 잊지 마시고 6번. 자,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혼합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원재료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토지예요. 201 토지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이론 내용 제가 정리해드린다 그랬죠? 이론 내용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땅이 하나 있습니다. 땅. 자, 땅이라고 할게요. 땅. 자, 이게 토지예요. 토지. 그 다음에 이제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편의상 이것을 이제 우리 구건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요 부시고 싶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뭘 질 거냐면 뭐 신건물,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어요. 예. 자, 신건물. 자,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토지의 구입 비용, 그죠? 일단 1번 토지의 구입 비용, 토지 구입 비용. 이게 토지예요. 예. 그다음에 토지의 구입과 관련된 이제 부대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정지 비용, 뭐 평탄화 작업 이런 거 있죠? 토지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 토지를 부시기 위해서 구건물이 있을 때 구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비용. 얘도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원가에 가산한다. 원가에 가산한다. 그런데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건물을 철거하면서요. 철거 부산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채코챙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그 철근, 콘크리트 뭐 철근 이런 철 같은 거, 철근, 비철, 고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물상에 팔아서 이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누라도 바꿀 수 있겠고 요즘에 비누 주나 모르겠네. 빨래 비누. 옛날에 그 뭐 고물상에 뭐 갖다 좀 빨래 비누 주고 뭐 엿 주고 그랬는데 저희도 엿 주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물 아저씨한테 이제 그 폐품 같은 거 주고 그러면요 그 아저씨가 엿을 줬었어요. 예, 참 맛있었는데 아무튼 구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 수입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거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얘네들은 더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철거 부산물 매각 수입의 경우에는 반대로 빼준다. 결국엔 뭐예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감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 건물, 신건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건물과 신건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걸 한번 보세요. 5월 11일이고요.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문제랑 뭔가 좀 비슷한 점을 느끼게 되시죠?
이게 63회 주식회사 세진에 기출되었던 문제 4번 5월 11일 기출 문제 한미상사입니다. 내국신용장 금액까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답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3월 31일 지금 날짜만 다르고 수출업자인 한미상사의 로컬에시에 의해서 공급가액 1,000만원의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똑같죠, 아까랑.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이것까지 똑같아요. 영세율 구분은 3번. 그쵸. 이때는 영세율 구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세율 구분을 이제 시험 문제를 친절하게 몇 번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던 건데, 그쵸. 답도 똑같습니다. 입력 바로 하죠, 뭐. 자, 날짜는 3월 31일 되겠고요. 12번 영세 매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뭐, 1,000만원 좋고요. 그 다음에 한미상사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맞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외상. 이게 답니다. 자, 됐고요. 자, 좋습니다. 자, 59회, 58회 이렇게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57회부터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